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 네, 오늘은요, 정말 어렵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윤종신 씨가 이렇게 초집중하는 것처럼 오늘의 내용 중에는 정말 표시하고 필기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붙잡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벌써 말부터 어려워요. 자,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더 중요한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이 도덕적 추론 과연 무엇일까? 알아보기 전에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인가요? 네, 바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사진인데 이게 법적으로 막, 여기에 앉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임산부도 아닌데 여기 앉는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좋게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은 나쁘다. 근데 왜 나쁠까요? 이래서 나쁠까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은 그냥 보기 싫음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눈치가 있다면 알 거예요. 자, 이 주장은 올바른 도덕적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자, 왜? 왜 틀리다고요? 올바른 도덕적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추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하고 걱정이 된다면 오늘의 배움 목표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배움 목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다가 우리의 배움 목표입니다. 자, 우리의 배움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덕적 추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도덕적 추론,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 39쪽, 교과서를 조금 넘겨서 39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일단 추론이 무엇이냐? 이거는 끌어당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그러니까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끌어낸다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도덕적 추론은요, 여기에 노란색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여기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넷째 줄에 밑줄을 쳐보세요. 39쪽에 넷째 줄. 그래서 어떤 도덕 판단의 이유나 근거를 대면서 그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임산부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임산부 배려석을 앉는 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나 근거를 대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추론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덕적 추론의 의미에 집중을 해서 그러면 이 아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아래의 주장은 어떤 게 잘못된 것일까요? 네, 간단히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도덕적 추론의 의미를 기억해 보았을 때 올바른 도덕 판단의 이유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 없이 그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덕 판단의 이유와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신 차리고 이제 39쪽에서 한쪽 앞으로 교과서 38쪽으로 가시고요. 자, 준비할 거는 대략 2가지에서 3가지 펜, 웬만하면 3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색깔의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교과서 빈 곳에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 그래서 잠시 일시정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사실 판단, 동그라미 2번 도덕 원리 잠시 일시정지해서 적어주시고요. 자, 시간상 선생님은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첫 번째로 사실 판단인데요. 그 의미를 같이 알아봅시다. 자, 일단 판단에는 크게 판단의 종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는데 사실 판단이 우리가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실 판단이란 여기 사실은 자신의 생각, 감정, 태도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객관적인 누구나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뭐 이것은 칠판이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에 있다. 나는 의정부에 산다와 같이 그대로의 객관적인 상태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판단. 그러니까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한 판단이 바로 사실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복은 옷이다. 교복은 옷이다. 이게 사실 판단일까요? 가치 판단일까요? 교복은 옷이 아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이 첫 번째로 도덕 추론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도덕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판단의 종류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실 판단이 첫 번째 판단의 종류였다면은 두 번째 판단의 종류에는 바로 가치 판단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주제 선택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여 얻으려고 노력하는 대상, 그래서 좋아하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등등이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치 판단에는요, 이 사실 판단과 다르게 개인적인 입장이나 가치가 들어가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책 읽는 것이 싫다. 이거는 오직 개인의 취향이죠.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 틀렸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은 개인의 취향과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으로 구분 불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판단까지는 알아봤는데 가치 판단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럼 도덕 원리는 뭔데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서 도덕 원리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도덕 원리를 얘기할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사람의 입장이나 취향이 담긴 가치 판단의 종류에는 이 도덕 판단이라는 것이 있대요. 도덕 판단에는 사람의 인격, 행위 및 제도에 대해서 이거 중요해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도덕 판단이고요. 당연히 그 안에는 개인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판단도 가치 판단의 종류인데 도덕 판단의 종류가 있어요. 도덕 판단의 종류가 있는데 그냥 형준이는 착하다. 형준이는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렇게 개인이나 그 사람의 행위, 오직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개별적인 도덕 판단인데, 이제 중요해요. 이제 집중, 집중, 집중. 자, 그래서 도덕 원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도덕 판단의 종류인 도덕 원리는요, 일반적인 도덕 판단 또는 도덕 원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 또는 한국의 모든 사람, 지구의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위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기준, 그러니까 사회 규칙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도덕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준이 또는 철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와 같이 전체의 대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판단은 무엇일까요? 자, 사실 판단이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근데 판단의 두 번째 종류였던 개인적 입장이나 가치가 반영된 판단은 땡땡 판단인데요. 자,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가치 판단의 종류가 바로 이 세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 및 제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그래서 가치 판단의 종류인 도덕 판단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룹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도덕 추론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 판단과 도덕 원리고요. 그리고 판단은 이렇게 큰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또 가치 판단 안에는 도덕 판단이 있고 도덕 판단 안에 또 개별적인 도덕 판단과 일반적인 도덕 판단, 즉 도덕 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사실 판단과 도덕 원리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그림을 그려도 되니까 잠시 일시 정지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한번 일시 정지하고 교과서에 정리된 그리고 선생님이랑 지금 정리했던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의미를 기억을 해서 우리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을 해볼까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은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가치 판단은 오로지 개인의 취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잠시 일시정지해서 풀어주시고요. 네, 선생님은 바로 답을 공개할게요. 자, 그래서 1번, 4번, 7번이 사실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은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도덕적 추론의 근거가 되는 사실 판단은 이렇게 1번, 4번, 7번이 되겠고, 그리고 도덕 원리, 그러니까 이제 도덕 판단의 종류였던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치 판단 중에서 이제 8번이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덕 판단의 도덕적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다시 교과서 39쪽으로 가주세요. 다시 39쪽으로 가서 자, 여기 숫자가 쓰여져 있죠? 10번째 줄, 9번째 줄, 8번째, 7번째, 6번째. 자, 6번째 줄에 이렇게 밑줄을 쳐주세요. 자,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 중요해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모두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도덕적인 추론이다. 그래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모두 옳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자, 여기서 한번 교과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이 경주가 민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무임승차,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하고 그 돈으로 그냥 먹을 거 사 먹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따르면요. 이제 도덕 원리는 이제 그 사회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통제하는 그 규칙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 원리를 따르면 이제 법을 어기는 행동은 나쁘다라는 것이 이제 이 판단에서 사용될 도덕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될 사실 판단에는 무임승차는 우리가 법에 따르면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가 만약에 무임승차가 법을 어기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면은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 되어서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라는 이제 올바른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올바라야지 올바른 도덕적 추론을 바탕으로 이제 도덕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 판단을 한다면은 이제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며 법을 어기는 행동은 나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참 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용어 자체도 되게 처음 보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천천히 다시 재생을 해서 다시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왜 앉으면 안 되는지 한번 도덕적 추론을 해보면 일단 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다시 해볼게요. 자, 도덕 원리 우리가 행동해야 할 기준이나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도덕 원리에 따르면은 이제 사회의 규칙 그러니까 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무단횡단처럼 이제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즉 그러한 도덕 원리가 있고, 그리고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판단에 따르면은 이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은 엄연히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덕 판단,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 및 제도에 대해서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르면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은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용어를 바탕으로 도덕적 추론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잠시 일시 정지하고 공책에 적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과서 빈 곳이나, 자, 위의 생각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 생각을 정리할 시 사실 판단과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옳은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을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꼭 적어야 할 내용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결론을 내버리면은 예시를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시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출 장소, 그리고 제출 기한 참고하셔서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의미를 기억을 해서 이번 주의 과제도 자신의 도덕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